야구야구 최세결입니다. 코레아를 향한 미네소타의 일편단심이 결국 통했습니다. 메디컬 이슈로 샌프란시스코, 뉴욕 매츠와의 계약이 무산된 코레아는 결국 돌고 돌아 다시 미네소타 유니폼을 입기로 합의했습니다. ESPN에 따르면 코레아는 미네소타와 6년 2억 달러 계약을 맺었으며 옵션에 따라 최대 2억 7천만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2028년까지 2억 달러를 보장받은 코레아는 타석수와 MVP, 실버 슬러거 수상 여부에 따라 2029년 2,500만 달러, 2030년 2천만 달러, 2031년 1,500만 달러, 2032년 1,000만 달러까지 최대 4년 7천만 달러를 더 수령할 수 있습니다. 베스팅 옵션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2028년 이후 매년 MVP 투표 5위 이내, 실버 슬러거 수상, 챔피언십 시리즈 MVP 수상, 월드 시리즈 MVP 수상 중 한 가지만 성공해도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며 2028 시즌 575타석 소화, 2029 시즌 550타석 소화, 2030 시즌 525타석 소화, 2031 시즌 502타석 소화 시 다음의 계약이 갱신됩니다. 참고로 메이저리그의 규정 타석은 502타석이며 코레아는 2021년 640타석, 2022년 590타석을 소화했습니다. 따라서 지난 시즌 정도의 몸 상태만 유지한다면 코레아는 10년 계약을 다 채울 수 있습니다. 이번 오프시즌 코레아의 계약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해 미네소타와 3년 1억 530만 달러 계약을 맺고 매년 옵트아웃 조항을 집어넣은 코레아는 지난 시즌 타율 2할 9푼 1리, 22홈런, OPS 0.834, 승리 기여도 5.4를 기록하고 옵트아웃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4일 샌프란시스코와 13년 3억 5천만 달러의 초대형 계약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입단 기자회견 3시간을 앞둔 상태에서 코레아의 메디컬 이슈가 터졌고 샌프란시스코는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코레아는 2014년 마이너리거 시절 종아리뼈와 발목에 이어지는 부위에 골절상을 입었고 골절 부위에 댄 금속 플레이트를 제거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와의 계약이 무산되자 뉴욕 매츠가 곧바로 달려들었고 결국 12년 3억 1,500만 달러 계약에 합의하며 코레아는 다시 3억 달러 선수가 됐습니다. 하지만 매츠 역시 샌프란시스코와 같은 이유로 계약을 확정짓지 못했고 기존의 계약에 안전장치를 넣기로 요구했지만 코레아 측은 이 요구에 완강히 반대해 매츠와 코레아는 2주가 넘도록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중이었습니다. 코레아의 전 소속팀인 미네소타는 코레아가 외면하는 와중에도 10년 2억 8천만 달러 계약을 제시하는 등 꾸준히 코레아에게 관심을 보인 팀이었습니다. 매츠와의 협상이 결렬되자 스캇 보라스는 미네소타가 여전히 관심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먼저 손을 내밀었고 여전히 코레아에 관심이 있었던 미네소타는 그 손을 덥석 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미네소타 역시 코레아의 피지컬 이슈를 그냥 넘기지 않았고 기존의 10년 2억 8천만 달러 제시액을 내치며 6년 2억 달러 보장에 최대 10년 2억 7천만 달러라는 새로운 계약에 합의했습니다. 이 계약에 트레이드 거부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옵트아웃은 없습니다. 나이팅게일 기자에 따르면 뉴욕 매츠는 최종 협상에서 6년 총액 1억 5,750만 달러를 보장했고 옵션에 따라 최대 8년 2억 1천만 달러 혹은 기존의 계약대로 12년 3억 1,500만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는 계약을 제시했지만 양측은 옵션 조건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해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미네소타에게 3,510만 달러를 받은 코레아는 결과적으로 미네소타와 7년 2억 3,510만 달러 계약을 맺은 셈이 됐고 옵션에 따라 37세 시즌인 2032년까지 최대 3억 510만 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레아의 보장액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샌프란시스코와의 3억 5천만 달러에서 3억 1,500만 달러로 내려갔고 최종적으로 2억 달러까지 급락했습니다. 한때 유격수 최대어였던 코레아는 유격수 총액 역대 6위 계약으로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유격수들보다 좋은 계약을 따내지 못하게 됐습니다. 유격수의 계약 총액 순위는 1위 프란시스코 린도어 3억 4,100만 달러, 2위 페르난도 타티스 3억 4천만 달러, 3위 코리 시거 3억 2,500만 달러, 4위 트레이 터너 3억 달러, 5위 젠더 보가츠 2억 8천만 달러, 6위 카를로스 코레아 2억 달러로 코레아를 그토록 원했던 미네소타까지 안전장치를 걸어둔 것을 보면 코레아의 발목 이슈가 생각보다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코레아를 얻어낸 미네소타는 올 시즌 FA로 카를로스 코레아, 크리스티안 바스케스, 조이 갈로를 데려와 중부지구 우승을 노릴 만한 라인업을 갖췄습니다. 코레아가 재합류한 미네소타 라인업은 1번 아라에스, 2번 코레아, 3번 벅스턴, 4번 폴랑코, 5번 케플러, 6번 미란다, 7번 갈로, 8번 루이스, 9번 바스켓으로 코레아와 벅스턴이 부상 없이 시즌을 보낼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현재 미네소타의 페이롤은 1억 5,100만 달러에 불과해 외야수 및 불펜의 추가 영입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한편 보스턴에는 또 다른 악재가 터졌습니다. 올 시즌 유격수로 복귀가 유력해 보였던 트레버 스토리가 팔꿈치 수술을 받아 장기간 결장이 확정된 것입니다. 하임 블룸은 스토리가 크리스마스 이전에 공을 던지다 팔꿈치에 통증을 느꼈으며 이로 인해 수술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른쪽 팔꿈치 인대를 보강하는 수술로 토미존 수술보다는 재활기간이 짧지만 최소 4개월에서 6개월은 결장이 유력합니다. 따라서 스토리는 빨라야 후반기에 돌아올 전망입니다. 보스턴과 6년 1억 4천만 달러 계약을 맺은 스토리는 지난해 오른손과 뒤꿈치 부상으로 94경기 출장에 그쳤으며 올해도 많은 경기를 결장할 것으로 보여 계약 첫 2시즌 연속 100경기 미만 출전이 거의 확정적입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돌아온다 하더라도 송구 속도에 문제가 있는 스토리가 유격수로 돌아올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현재 FA 시장에 남아있는 유격수는 호세 이글레시아스, 엘비스 안드루스, 호세 페라자 등이 있으며 보스턴은 이들에게 손을 뻗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 시즌 보스턴은 포수 리즈 맥과이어, 유격수 키케 에르난데스, 이루수 크리스티안 아로요, 중견수 자렌 듀란으로 중간 라인이 굉장히 부실합니다. 토론토는 1루수 브랜든 멜트와 1년 930만 달러 계약에 합의했습니다. 2009년 드래프트 5라운드 지명 후 샌프란시스코에서만 12년을 뛴 벨트는 35세 시즌에 처음으로 팀을 옮기게 됐습니다. 2020년과 2021년 148경기 38홈런, OPS 0.988로 뛰어난 활약을 펼친 벨트는 지난해 퀄리파잉 오퍼를 수락하며 팀에 남았지만 무릎 수술을 받아 78경기 출전에 그쳐 시즌을 망쳤습니다. 오른쪽 무릎에 고질병을 갖고 있는 벨트는 2015년, 2018년 그리고 지난해까지 총 3번의 무릎 수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통산 출루율이 3할 오픈 6리로 높으며 여전히 우한 상대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강하다면 게레로의 백업으로 팀에 충분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베테랑 선발 투수 자니 쿠에토는 마이애미와 1년 850만 달러 계약을 맺었습니다. 올 시즌 연봉 600만 달러에 내년 시즌 1050만 달러 팀 옵션이 있으며 옵션이 실행되지 않은 시 250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지난해 FA 미아가 될 뻔한 쿠에토는 개막 직전 화이트삭스와 1년 계약을 맺었고 5월 중순에 첫 등판에 나서 158.1이닝 8승 10패 ERA 3.35로 준수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느즈마키 시즌을 시작했음에도 팀에서 가장 많은 18번의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으며 25경기 중 19경기에서 6이닝 이상을 소화하는 등 확실한 이닝히터의 면모를 보여준 쿠에토는 마이애미의 어린 투수들을 이끌어줘야 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내년 시즌 마이애미 선발진은 1선발 샌디 알칸타라, 2선발 파블로 로페스, 3선발 자니 쿠에토, 4선발 헤수스 로사르도, 5선발 에드워드 카브레라로 구성되며 쿠에토가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시즌 중 트레이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최세결이었습니다.